네, 안녕하세요. 김천대학교 항공호텔 조리학부 담당 교수 김근창입니다. 이번에는 8주차 네 번째 수업이고요. 네 번째 이번에 이제 가드망저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뭐 가드망저 많이 들어보셨죠? 그 콜 주방이라고 생각합니다. 차가운 주방이죠. 콜 주방에서 무슨 일을 하는 건지에 대해서 좀 디테일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제 가드망저에서 이제 처음 이제 일을 하는 게 가장 베스트이긴 합니다. 왜냐면 그 에피서부터 이제 뭐 습, 샐러드, 메인 나가는 그런 식과 마찬가지로 처음에 이제 그 가드망저에서 일하는 게 여러분들 조리 생활에 있어서 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그 조리 그 훈련인으로서 이제 10계명이 잠깐 나와 있는데요. 이제 이건 조금 이제 제가 좋아하는 그런 10계명이라서 쭉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일 최고의 조리사가 된다고 생각하고 훈련하라. 그리고 완벽한 위생 상태를 유지하면서 조리 과정을 수행해라. 그리고 모든 수업에서 인내심과 자부심을 유지하라. 그리고 다양한 생선과 육류를 훈제하는 방법을 알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팀워크를 항상 중심으로 훈련을 유지하라. 그리고 책임과 의무를 기꺼이 받아들여라. 그리고 긴장을 늦추지 말고 새로운 논증을 연습하라. 에너지와 식자재, 물자를 절약하는 습관을 들이도록 하라. 그리고 어떠한 상태에서도 최상의 질을 가진 상품을 생산하도록 노력해라. 그리고 정직하고 솔직하며 진취적인 조리인으로서의 자세를 가져라. 라고 이제 나와 있는데요. 한번 읽어보시고 이제 그 본인한테 새기는 그런 게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가드망제의 그 개요를 보시면요, 크게 이제 세 가지 중심으로 이루어지고요. 식전 음식으로 간단한 음료와 알코올 또는 허기를 달래줄 수 있는 음식을 만드는 모든 과정을 배운다. 그리고 전체 요리, 그 다음에 그 사이 요리라고 해서 전체 요리와 사이 요리 등 실제 개별 가격이 정해져서 판매되는 찬 요리를 만드는 방법이다 라고 이제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뷔페 메뉴와 함께 장식하는 방법, 이렇게 이제 가드망저 교육이 나와 있고요. 이제 용어를 보시면 칼 사용 방법이나 양념육, 절임법 및 훈연법, 가드망저, 뷔페 세팅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용어에 나올 예정입니다. 일단 그 가드망저에 대한 정의와 현대적 의미를 알고 있어야 한다. 파테, 그다음에 갤러틴, 그다음에 무스 테린, 뭐 아스픽 젤리 이제 그런 것들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가드망저의 다양한 테린 몰드나 기구의 명칭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생선 육류 훈제 방법, 그리고 식전 음식과 까나페, 뭐 오드불, 뭐 그다음에 그 음식을 준비하는 방법, 담기, 세팅까지, 그리고 뷔페를 위한 음식 디자인과 음식 크기, 준비하는 양, 그리고 음식 담는 방법, 냉온 음식에 사용되는 소스,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데코레이션, 장식하는 방법 정확히 알아야 되고요. 일반적인 야채 조각이랑 뭐 얼음 조각 방법을 조금은 알아야 된다라고 이제 나와 있는 게 이제 가드망저에 대한 그런 정의입니다. 본격적인 정의는 이제 크게 말씀드리면 조리장과 조리사가 일하는 찬 음식을 만드는 장소 또는 음식 보관 장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메인 주방에서 그 보통 메인 주방에서 이제 이 가드망저 그 주방은 이 온도가 상당히 낮아야 됩니다. 겨울도 마찬가지고요. 네, 특히나 여름에 그 주방 자체에 에어컨이 이제 위에서 계속 나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콜 주방 그 음식을 다루는 이 가드망저는 특히나 조금 온도 변화에 되게 민감하기 때문에 항상 특히나 여름에는 바깥에 그 뭐 핫이나 핫주방이나 이런 주방 말고 항상 이 가드망저는 항상 그 온도가 낮아야 됩니다. 보통 뭐 20도 이내, 뭐 19도, 20도 정도 계속 유지가 돼야 된다라는 것을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만들어진 그 가드망저 역사 보시면요, 만들어진 가드망저의 어원은 음식을 저장하는 장소라는 의미에서 유래됐고요. 연회를 위해서 만들어지는 차가운 음식은
그 음식이 저장된 공간을 활용하면서 가드망저 주방의 역할도 이제 겸함이 되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2세기경에 유럽 겨울을 나기 위한 준비로 소, 양, 돼지 등을 잡아서 소금에 절인 다음에 훈제 또는 발효를 거쳐서 지하 창고에 보관했다. 그래서 이를 가드망자라고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햄, 치즈도 이제 도시를 중심으로 상업화가 됐고요. 16세기 말에 와서는 이제 20개가 넘는 길드 조직이 만들어져서 상업적으로 번성했고요. 가공된 육류 중에서 특히 돼지고기를 중심으로 만들어진 육류를 취급하는 것을 샤크테리라고 합니다. 가드망제와 그 샤크테리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샤크테리는 원래 조리된 육류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요. 가드망저는 주방에 소속된 저장실 또는 식품을 상하지 않도록 보관하는 곳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샤크테리아와 가드망저는 유사한 일을 하게 되고 이러한 일들이 연결되면서 이제는 하나의 업무로 합쳐지게 되었다. 그래서 즉 콜키친의 기본 업무는 무엇인가 하면 근본적인 업무는 메뉴, 즉 뷔페나 특별 행사, 뭐 기본 메뉴, 연회 메뉴 등 많은 것을 이제 필요로 하는 요리를 계획하고 준비하며 고객에게 불편하게 없도록 생산해내는 일이다. 그래서 전통적인 가드망저는 전통적으로 이제 거대하고 화려한 음식을 예술적으로 조각하거나 각종 접시와 커다란 거울판에 담아내는 작업을 하는 곳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요새는 뭐, 좀, 얼음이나 막 그런 것들, 막 조각하고 그러신 분들이, 아이스 카빙 하시는 분들이 이제 많지는 않습니다, 요새는. 뭐, 물론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물론 겨울이나 이런 때 이제 뭐 잘 안 녹고 해서 이제 많이 하긴 하는데, 뭐 연애 행사나 이럴 때 많이 하잖아요. 근데 요새는 이제 그렇게까지 많이는 하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네. 이제 현대적 가드망저는 이제 차가운 음식을 만드는 곳으로 이제 기능이 변했다라고 이제 아시면 되겠습니다. 찬 음식의 기본 철학을 보시면요. 찬 음식을 만드는 데 있어서 반드시 차가운 음식으로 한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면 뜨거운 음식을 만들었다가 식혀서 또 나갈 때도 있지만 또 이 가드방저에서 또 차갑게 나가지 않고 그냥 약간 미지근하게 나갈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꼭 굳이 차갑게 나가는 음식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뭐 식전 칵테일, 애프타이저, 뭐 차가운 뷔페 등은 외관적으로 약간 아름다움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막 특히나 뷔페나 이런 것들은 이제 음식들을 이제 좀 애피타이저나 이런 것들은 음식이 다 한 번에 뭐 다 보이지 않습니까? 이제 뷔페는. 그래서 이제 약간의 가니쉬라든지 이런 것들이 되게 좀 많이 사용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너무 손이 많이 가거나 이제 도를 넘는 장식은 좀 피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죠. 너무 좀 화려하게 할 필요는 없다. 그냥 어느 정도 좀 이쁘게 하면 된다. 그리고 색상은 이제 부드럽고 자연스러운 것을 이제 선택해야 되고요. 요리는 작고 얇게 썰고 시각적인 효과를 살려 접시에 담아야 한다. 너무 막 투박하게 담으면 좀 너무 맛이 없어 보이죠. 그래서 뭐 허브나 뭐 가니쉬, 뭐 썰어둔 형태 뭐 이런 것들, 뭐 세그먼트라고 해서 이제 오렌지나 뭐 그런 것도 살만 이렇게 올린다든지 뭐 그런 것들, 그런 이제 일을 하시면서 자연스럽게 본인이 이제 느끼실 겁니다. 나중에. 네. 방금 뭐 말 좀 들었듯이 가드망제 5대 업무는 뷔페, 알라카트 애피타이저가 있고 조각 및 얼음 장식 요새 많이 하지 않다고 했죠. 그리고 음식 보조 준비 그리고 식전 요리에 대해서 업무가 가드망제 5대 업무가 있습니다. 아마 퀴즈에 나오겠죠. 이런 것들은 5대 업무니까요. 자, 이제 냉소스의 정의 그리고 그 소스를 응용하는 방법 그리고 기본적인 가드망저의 기본적인 냉소스는 무엇이고 꿀리 소스는 또 무엇이고 만드는 방법 그다음에 마요네즈 어떻게 만드는가 그리고 비네그레트에 관련 그런 초가 들어간 그런 소스들 어떻게 만드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냉소스, 콜소스라고 하는데 이 조리사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기술은 이제 소스를 만들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사우전 아일랜드 드레싱을 만든다든가, 아니면 타르타르 소스를 만든다든가 하면, 약간 기본적으로, 이건 뭐가 들어가고, 어떤 음식이 들어가고, 피클이 들어가고, 마요네즈가 들어가고, 이런 것들을,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이제,
알 수는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죠. 가드망저는 주로 차가운 소스, 즉 냉소스에 초점을 이제 많이 둡니다. 그래서 드레싱 이제 보통 믹스 샐러드 같은 게 많이 나가기 때문에 그런 오일류 그런 것들, 그다음에 비네그레트 소스를 어떻게 기본적으로 만드냐가 이제 나와 있죠. 기본적으로 이제 말씀드리면 발사믹 소스 같은 경우에는 오일이 3이다 그러면 발사믹 그 리덕션이라고 그러죠. 그 발사믹 그 식초는 1 정도로 하면 되죠. 3대 1 비율로 보통 많이 오일과 그런 원재료가 3대 1 비율로 많이 만들죠. 그래서 그 일반적으로 만들어진 소스가 이제 유화 소스가 있고 유제품이 있고 그리고 살사 계열이 있고 또 퓨레와 뭐 꿀리 같은 그런 게 있다. 그래서 이것도 알아두시면 좋겠죠. 이렇게 빨간색으로 제가 일반적으로 만들어지는 소스 4가지가 나와 있다는 것은 또 퀴즈에 나올 수 있다라고 기분 좋게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유화 소스 보시면요. 냉소스의 대표적인 것이 바로 유화 소스인데요. 그 중에 이제 첫 번째 비네그렛이가 있죠. 비네그렛은 이제 오일이 전체 구성의 큰 부분을 차지하지만 약간 초 같은 신맛을 내기 위해 사용되는 식초의 종류에 따라서 이름이 정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래서 만약에 비네그렛 중에서도 만약에 쉐리 와인이 들어간다 그러면 쉐리 와인 비네그렛이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겠죠. 발사믹 들어가면 뭐 발사믹 비네그렛 뭐 이렇게 그게 이제 이름이 이제 정해지는 거겠죠. 마요네즈 계열은 또 엄청 많죠. 냉소스 중에서 가장 대중성이 있는 모체 소스라고 할 수 있고요. 여기서 이제 파생되어진 소스가 뭐 마요네즈로 하면 시저 샐러드, 시저 드레싱이 있고 뭐 타르타르 소스 있고요. 사우전 아일랜드 드레싱이 있고 프렌치 있고 뭐 엄청 많죠. 그래서 이제 마요네즈는 이제 달걀 노른자랑 이제 오일의 결합이 이제 만들어지죠. 그리고 뒷부분에 어떻게 만드는지 설명이 될 겁니다. 그리고 전통적으로 이제 마요네즈 만들 때 달걀 노른자와 오일의 비율은 달걀 노른자가 1개다. 그럼 오일은 180에서 240ml 정도 기준으로 한다라고 나와 있죠. 오늘 그 공부한 내용 중에 ml이라고 써있죠. 밀리리터. 네, 이건 다 알고 계시는 거니까. 그리고 유제품 보시면요. 샐러드 드레싱으로 사용할 목적이 지배적이고요. 사용되는 재료는 부드러운 치즈류와 샤워크림, 요거트 등이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살사 계열이죠. 되게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 그런 살사인데요. 좀 익히지 않는 프레시한 그런 과일이나 채소를 이용해서 신선한 상태를 만들어낸다. 그래서 살사, 토마토나 뭐 오이, 뭐 각종 뭐 아니면 과일 들어가면 망고라든지 이런 것들도 들어가서 망고 살사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아보카도 들어가서 아보카도 살사. 그래서 주어진 그 재료에 따라서 이름이 계속 바뀌죠. 그리고 이제 퓨레와 이제 쿨리 보시면요. 쿨리 소스를 만들 때 식재료의 에센스를 농축하여서 진한 맛을 내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으나 현대에 와서는 과일이나 채소를 퓨레로 만들어 농도를 조절한 다음에 소스로 사용하는 것으로 발전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저번에도 이제 뭐 퓨레나 이런 것에 대해서 공부를 했지만 뭐 계속 이제 천천히 요리 과정을 이제 천천히 하면서 졸이는 거죠. 그러면서 농도를 맞추는 거죠. 블루베리나 이런 것들도 이제 계속 졸이면서 나중에 이제 걸쭉하게 되면 이제 그거를 이제 소스를 만드는 네, 원재료를 만들어서 소스를 만드는 그런 걸 할 수 있고요. 포도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과카몰 멕시칸 요리 아까 오늘 그 8주차 그 세 번째 시간에 그 두 번째 시간인가요? 세계 문화에 대해서 이제 멕시칸 요리 아까 잠깐 나왔었죠. 그 중에 이제 과카몰 보통 아보카도를 이제 으깨서 양파, 토마토, 고수 굵게 다져서 레몬 주스, 매운 고추 여기서 좀 너무 좀 맛이 많이 안 나서 여기서 원래 설탕을 약간 넣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조금 약간은 또 맛있는 그런 과카몰이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요네즈 제가 만드는 거 보여드린다고 했죠. 마요네즈는 여러분도 아마 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마요네즈 만드는 기본 순서도 저 빨갛게 나와 있죠. 그러면 순서가 나오는 또 퀴즈도 나오겠죠. 1번 보시면 달걀 노른자를 이제 따로 분리해서 거품기로 계속 휘젓습니다. 같은 방향으로 계속 해야 됩니다. 저걸 이제 다른 방향으로 하면 이제 나중에 조금 분리가 되겠죠. 그렇게 되면 오일이랑. 그래서 이제 달걀 노른자를 분리해서 놓고 거품기로 계속 이렇게 저렇게 휘저어주죠. 그리고 세 번째 보시면
이제 기름을 한 번에 다 넣으면 안 되죠. 조금씩 조금씩 한 방울 두 방울씩 넣으면서 계속 같은 방향으로 저어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밑에가 움직이지 않게 밑에 면보를 젖은 면보를 깔아서 한쪽으로는 저어주고 한쪽으로는 이제 오일을 샐러드 오일을 이제 버주면서 계속 만드는 거죠. 그래서 플라스틱 용기에 잘 보관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기본 마요네즈 소스 지금 만드는 방법은 뭐 달걀 노른자, 식초, 물, 머스타드 크림, 식용유, 소금, 레몬즙, 뭐 배고추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달걀 노른자를 처음에 이제 넣고 이제 식초랑 물, 그다음 머스타드를 이제 크림을 이제 볼에 담고 약간의 거품이 날 때까지 거품기로 계속 이제 가볍게 젓죠. 그 다음에 이제 식용유로 조금씩 조금씩 이제 양을 늘려가면서 이제 하면서 나중에 소금, 후추, 그다음에 레몬 주스 같은 걸 이제 넣고 맛을 이제 조절하는 거죠. 그 전부터 계속 말씀드린 허브 비네그레트죠. 머스타드 허브 비네그레트라고 나오죠. 그래서 여기에는 허브가 들어갔기 때문에 분명히 지금 허브가 들어가겠죠. 뭐 차이브나 처빌, 파슬리 뭐 이런 것들 파란색 종류의 허브가 들어가고 이제 뭐 더 디존 머스타드, 뭐 다진 양파, 마늘, 배고추, 백설탕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가서 이제 같은 방향으로 계속 저어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재료들은 사실 가드망저에서 이제 재료만 준비되면 그냥 믹스만 되면 이건 뭐 분리가 되거나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재료들이 이제 믹스를 그냥 하면 끝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어렵지는 않다. 준비만 되면. 뭐 지중해식 고추와 뭐 타임 뭐 비네그레트라고 하는데 뭐 타임은 알고 계시죠? 타임은 뭐 로즈마리, 타임 그 향신 그 허브 중에서 되게 유명한 그런 거죠. 그리고 오레가노도 들어가네요. 그러니까 뭐 지중해식 고추 뭐 이렇게 하면 이제 앞에다 지중해식이라고 붙이면 보통 이제 많이 이제 사용하는 그런 단어들입니다. 지중해식. 그래서 그 올리브 오일이랑 이제 레몬 주스 들어가죠. 그래서 보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레몬 주스랑 올리브 오일 비율을 잠깐 그 레시피에서 잠깐 보시면 레몬 주스가 60ml죠. 그리고 올리브 오일은 180이죠. 그러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3대1 비율이라 그랬죠. 그래서 원재료가 60, 보통 올리브 오일이 180. 그래서 3대1 비율로 보통 많이 합니다. 그래서 재료를 모두 준비하고 블렌더에다가 이제 곱게 간다고 이제 나와 있죠. 근데 뭐 찹핑을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보통 이제 뭐 블렌더에 이제 가기는 하는데 뭐 원재료를 살리고 싶다 그러면 곱게 찹해도 됩니다. 시간이 좀 걸리긴 하겠죠. 그래서 상온에 1시간 정도 보관 후에 다 만들고 그 다음에 위에 올려줄 때 이제 잣과 이제 크루통 같은 걸 곁들여서 이제 낸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진 보시면 저렇게 나와 있죠. 네. 자, 시저 드레싱인데요. 되게 유명한 그 드레싱이죠. 그 엔초비가 들어간다는 거. 네, 그 전 첫 번째 뭐 그 강의 시간에도 메뉴를 설명하면서 말씀드린 것 같은데 엔초비가 들어간다는 거, 그리고 로메인이 들어간다는 거. 예, 그거가 이제 가장 제일 중요하죠. 로메인 그 상추가 들어간다는 거. 그래서 모든 메뉴를 저렇게 섞으면 됩니다. 똑같이. 예. 그래서 그 모든 뭐 메뉴를 섞어서 나중에 올리브 오일을 조금씩 첨가하면서 이제 저어주면 되고요. 유화 상태가 되면 소금과 후추를 조절해서 이제 샐러드와 함께 곧바로 제공하거나 냉장 보관하다 사용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유화 상태는 말 그대로 이제 분리가 되지 않고 약간 이렇게 걸쭉한 상태가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돼서 냉장고에 보관했다가 이제 조금씩 그 샐러드, 로맨 샐러드랑 같이 이렇게 묻혀서 나가는 그런 드레싱입니다. 레몰라이드라고도 하고요. 뭐 르몰라데라고 소스라고 하는데 이제 이것도 이제 위에 재료 보시면 다 차핑이나 뭐 그렇게 찹을 해서 섞어서 이제 하고요. 보통 샐러드 쪽으로 이제 마요네즈 계열 소스입니다. 그렇게 섞어서 나가면 되고요. 좀 특이한 것은 타바스코 소스가 들어가서 약간 매콤하다라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타르타르 소스 유명하죠. 생선 뭐 가스나 뭐 그런데 많이 올라가는 소스고요. 뭐
가끔 뭐 빵이랑도 같이 드셔도 맛있습니다. 마요네즈 계열이 원래 다 고소하고 맛있기 때문에 타르타르 소스는 피클 좀 들어간다는 거, 양파랑 그다음에 삶은 달걀도 들어가기도 하고요. 삶은 달걀이 들어가기도 하고 안 들어가는 그런 업장도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씩 다르다. 그래서 타바스코 소스 들어가는 데도 있고 안 들어가는 데도 있고. 근데 본인이 이제 앞으로 만들면서 이게 이렇게 들어가는구나, 뭐 이런 맛이 좋네라고 하면 본인이 살짝 변형을 해도 됩니다. 나중에 이제 주방장이 되셨을 때요. 토마토 살사는 제가 이제 아까도 좋아했다고 해서 다시 이렇게 설명이 나오는데, 이거는 이제 토마토 살사는 여러분들이 한번 만들어 보시면 좋겠어요. 이거는 집에서도 간단하게 뭐 양파랑 토마토, 뭐 설탕 좀 있고 뭐 레몬 하나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만 해도 됩니다. 그리고 뭐 퓨어 올리브 오일이나 아니면 그냥 엑스트라 버진은 사실 가정에 많이는 없죠. 그러니까 뭐 올리브 오일, 마늘 뭐 있으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어려운 소스는 아닙니다. 이 소스 자체가. 뭐 그래서 저런 것들이 다 들어가지 않아도 어느 정도 들어가기만 하면 뭐 토마토만 하나 들어가도 맛은 다 나옵니다. 그래서 양파랑 토마토만 들어가도 카카몰 계속 설명했죠. 아보카도가 주 재료고 뭐 라임 주스가 들어가도 되고 레몬 주스가 들어가도 상관없고요. 여기에 이제 할라피뇨 들어간다는 거, 그리고 여기에 이제 토마토 들어간다는 거, 그런 것만 알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건 하나도 없어요. 그냥 다 다져가지고 섞기만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 대신 아보카도가 이제 숙성이 약간 돼야 되겠죠. 너무 딱딱하면 또 식감이 안 좋기 때문에 약간은 좀 그 아보카도 자체에 약간 고소한 그 풍미 나는 그런, 뭐 먹었을 때 그런 풍미가 나는 그런 향이 나야 그런 과카몰에 완성이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또 네 번째 강의를 마치겠고요. 과제를 보시면 가두망저의 정의 아까 제가 설명했죠. 그리고 찬 음식의 기본 철학 세 가지 이상 말씀해 주시면 설명하시면 되고요. 가두망저의 5대 업무, 아까 제가 뭐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거는 이제 말씀드리고 힌트를 다 드렸죠. 그리고 냉소스를 만드는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만들어지는 그 네 가지 소스가 무엇이 있는지 설명하면 됩니다. 그리고 마요네즈 아까 만드는 그 네 가지 어떻게 만드는 그 과정 간단하게 설명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토마토 살사 소스를 만드는 레시피와 그 방법을 한번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방금 페이지에서 봤기 때문에 만드는 방법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아무튼 8주차 수업을 여기서 마치겠고요. 앞으로도 계속 잘 준비해서 여러분들한테 잘 전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